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요, 신지현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 시간에 살펴볼 단원은요, 여기 우리 첫 번째 대단원이에요.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첫 번째 소단원의 제목, 우리 생활과 민주정치입니다. 우리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 느낄 수 있죠? 만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고 있어요. 공동체 생활이 잘 유지되려면 법을 잘 지켜야 해요. 네! 너 청소당번인데 그냥 가면 어떡해? 뭐 어때? 교실 청소가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법도 잘 지켜야 하지만 우리 학급에서 정한 규칙도 잘 지켜야지. 아니 선생님,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본격적으로 1단원 시작합니다. 우리 생활과 민주정치 만화로 만나봤어요.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공부할지 말이에요. 규칙이라는 게 없으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와 민주, 정치,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 정말 중요한 개념 나옵니다. 정치의 의미, 정치라고 하는 게 뭐야?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정치 아니야? 물론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도 정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도 정치를 하고 있어요. 정치의 의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살면서 공동체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되면서 문제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문제, 공동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타난 공동체 문제들을 조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활동을 우리는 정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반의 반장이 누가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뽑을 것인가? 전부 다 정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내가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 숙제를 몇 시에 할까? 이러한 나의 개인적인 문제는 이러한 정치와 관련된 공동체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거 구별하는 문제 많이 나오니까요.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세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갈등이나 대립, 사람들끼리의 의견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조정하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 필요하다. 갈등이나 대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정하는 정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라고 해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 공동체. 그럼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여러 친구들이 함께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가정, 학교, 또 나아가서 국가까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갈등이나 대립이 발생했대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은요. 정치 활동의 사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지요.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보면요. 전교학생회장을 어떤 방법으로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이게 바로 토의거든요. 이러한 것들 정치 활동입니다. 전교학생회장이 누가 되느냐? 우리 학교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고 볼 수 있고요.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어디에 얼마나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 요것도요 정치입니다. 우리 뉴스에서 요거 많이 봤잖아요. 이것도 정치. 우리 생활 속에서 전교 학생회장 누가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도 전부 다 정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옛날과 오늘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옛날엔요, 사실 왕이나 귀족 일부의 사람들만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이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이 처음 시작된 곳이 바로 아테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요, 성인 남자 귀족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다 나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직접 참여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했다고 해요. 직접 민주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왜 일부의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하느냐, 나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혁명,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국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국가의 정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옛날의 국민의 의미와 오늘날의 국민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옛날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부의 사람들만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변화하는 데 있어서 뭐 자연스럽게 됐다? 아니에요. 시민들의 노력, 혁명, 여러 가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주정치의 의미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민주정치의 의미. 국가의 정치가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결정되는 정치를 민주정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치, 민주정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민주정치의 의미까지 확인해 봤고요. 우리 두 번째, 규칙과 법이 필요한 이유. 만화에서 이미 봤어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때 급식을 먹으려고 우리는 줄을 섭니다. 이건요, 규칙이에요. 차례를 지켜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배식을 받지요. 그리고 우리는 자리에 가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줄을 서는 규칙이라는 게 없으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정말 아수라장이 되겠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러면 규칙이 없다면 사람들이 모두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질서가 없어집니다. 줄을 서지 않는 급식장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청소는 뭐 분단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었어요. 모든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 그런데 그런 규칙이 없습니다. 청소는 해야 돼요. 그러면 힘이 세고 목소리가 큰 친구들은 그냥 집에 가겠죠? 힘이 약한 친구들은 매일같이 청소를 해야 돼요. 힘이 약한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우리 친구들 느낌 오나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규칙이 있는 이유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나라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이에요. 법의 의미,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키기로 약속하고 만든 규칙입니다. 지키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칙이 나타나요.
처벌이 행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해. 왜? 이건 우리의 질서를 위해서 다 지키기로 약속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면 강제성을 띈다 라고 하는 것. 법입니다. 법은 강제성을 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고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 질서? 우리 친구들 뭐 빨간불에는 멈추고요. 파란불에는 간다. 이런 거 우리 친구들 다 알죠? 만약 그런 질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는 정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서가 있는 이유, 법이 있는 이유, 사회 질서 유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해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살펴봤어요. 정치와 민주정치, 규칙과 법이 필요한 까닭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법의 의미와 필요성,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을 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만나볼까요? 우리 생활 속에서 법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생활 속의 법입니다. 생활 속의 법, 우리 생활 속의 법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첫 번째, 요 그림 우리 친구들 학교 가다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속도를 제한했어요. 어린이들이 등하교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를 제한한 모습.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는요,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법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법도 존재합니다. 우리 친구들 놀이터 가서 그냥 놀다가 이렇게 쇠 이런 데 긁히고 그러면 너무 아프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렇게 다치지 않도록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시설들을 관리하는 법도 존재합니다. 또 어떠한 법들이 있을까?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한 법도 이렇게 생활 속의 법의 모습이고요. 식당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 여러 가지 법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법들의 모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봅니다. 법을 지키는 참다운 태도. 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거기에 발맞추어 바뀌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겨나기도 하거든요. 법을 바꾸거나 다시 만드는 일. 우리 친구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 국가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키겠다라고 약속한 규칙이 바로 법이었잖아요. 그 법이요, 사회의 변화에 맞지 않거나 제 역할을 못한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요, 법에 따라서 법을 바꾸거나 다시 만듭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정해지게 되면 바뀌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는 변화합니다. 그 변화에 맞춰서 제 역할을 또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을 바꾸는데, 뭐에 따라서 바꾼다? 또 기준이 있어요. 법에 따라서 법을 바꾸거나 다시 만듭니다. 이것을 이렇게 법을 지키는 참다운 태도로 이어져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뀝니다. 근데 사실 우리 친구들 사회가 변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발맞춰서 법을 바꾼다, 요거요 내가 그냥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바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바뀌어도 되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판단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가 그러면 이 법을 지켜야 할 자세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법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일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법이 제 역할을 하도록 법을 좀 잘 만들어줘야겠고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지키려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례는 여기에 우리는 누구나 성과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은 당연히 아버지 것을 따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적만 해도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너무 당연한 일. 뭔가를 선택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녀평등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법을 바꿨습니다.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모가 의논하여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남녀평등에 대한 의식이 강화됨에 따라서 엄마의 성도 따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실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모습이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법은 바뀔 수 있다. 또 우리의 자세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은 헌법입니다. 이 헌법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헌법 한번 살펴볼까요? 헌법의 의미. 우리 친구들 7월 17일 무슨 날인지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공휴일이 아닙니다. 빨간 날이 아니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이게 뭐야 무슨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건요 헌법이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헌절 헌법을 제정한 날이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달력에 이렇게 정해져 있을까요? 헌법의 의미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헌법의 의미입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기본이 돼요. 바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탕을 중심으로 법률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헌법에 반대되는 법률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특징은 법 중의 법, 다른 법들은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기본이 되고 중요하고 법 중의 법이고 그래서 최고법이다 라고 하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헌법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헌법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헌법의 내용들은 일단 우리의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권리, 의무 이러한 것들 우리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헌법에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국가의 일을 누가 어떻게 맡아서 할 것인지, 임기는 몇 년인지, 얼만큼 할 수 있는지, 방법은 무엇인지, 헌법은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등의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헌법의 내용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헌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헌법의 내용들이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알고 가야겠습니다. 자, 헌법의 의미와 내용, 담겨져 있는 내용의 첫 번째는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주권이라는 말은요. 주인된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요. 대통령 아니에요. 국민입니다. 바로 우리예요. 자, 국민이 주권을 가졌다. 즉,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권력이 있다.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선거로 결정하는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우리나라의 영토는, 땅은 한반도,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그 한반도, 그 밖의 주변의 섬들까지로 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요, 바다도 영해라고 해가지고요, 정해져 있고요. 영토와 영해의 하늘을 영공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땅은 어디까지야? 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쓰여져 있네요.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한반도에 딸린 모든 섬들을 포함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통일을 향해 가고 있고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말이 좀 어렵지요? 전쟁에서 이렇게 통일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통일을 할 거다. 또 통일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모든 국민은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헌법의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 인간으로서 존엄할 가치를 지니며, 존엄할 가치? 이게 뭐예요? 존중받을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무시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 그게 바로 인권이거든요. 사람이 사람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무시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천부인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권리를 우리 모든 국민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는 인간으로서 소중한 가치를 가지며 그에 맞는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이러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이러한 인권을 국가는 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이야기 많이 들었지요? 헌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별 상관없어요. 종교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국민이라면 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갖습니다. 만 19세가 되면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 헌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헌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헌법의 의미와 특징까지 봤고요. 담겨져 있는 내용까지 확인해 봤어요. 헌법재판소는요,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 의무와 관련된 부분은 헌법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것을 지키는 기관,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요, 기존에 있는 그런 법원과는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어떤 일들을 하느냐?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한다라고 해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 중에 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에 법률이 반하는지 안 한지, 제대로 헌법에 맞게 법률이 만들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합니다. 국가가 하는 일들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관한 내용을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헌법에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이 쓰여져 있고요. 그것을 보장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이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도 여기서 하는 역할이고요.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할 때는요, 정당을 해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민주적이지 않다면 해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는 역할이고요. 하나 더, 국가기관 간에 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러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개념 공부했고요. 이 헌법을 지키는 기관, 헌법재판소, 이렇게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규칙인데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법을 바라보는 태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